국토교통부가 상반기 중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부울경시도지사들은 크게 반발하면서 공동 대응을 결의했습니다. 첫 소식 이두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 반발이 커지자 당시 국토부는 재검토 수준의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음 안전 확장성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검증단의 지적을 무시한 채 최종안을 도출했고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강력 반발한 부울경시도지사들은 국토부가 검증 기준을 어겼다며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해 신공항 기본 계획안에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부산과 경남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울산도 또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국무총리가 최종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속 조치, 국무총리실의 검증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후속 조치는 대단히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 국토부의 최종안에서는 V자 활주로의 문제점이 또 불거졌습니다. 북쪽으로 착륙에 실패할 경우 충돌 우려로 새 활주로가 있는 왼쪽으로 우회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드러났고 남쪽 착륙에 실패해 재이륙하는 경우에도 다른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데 국토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도 또 미래 확장성도 또 군사공항과의 문제도 이 주변 계획과의 충돌에 관한 문제도 어느 것 하나 시원한 것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모의 실험 등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 그러나 김해 신공항 강행 속에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이 외면받고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최근 마무리된 자유한국당 부산 지역 당협위원장 인선에 대해서 구태가 반복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정 직군 쏠림 현상에 지역 기반이 약한 인사들도 선임되면서 내년 총선 공천권을 놓고 지역마다 극심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18개 지역구 가운데 당협위원장 직위를 지킨 현역 의원은 8명. 북강서갑의 박민식 전 의원도 자리를 되찾아 사실상 절반이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정은 의원이 당협위원장에서 배제된 남구 간만 공석으로 남았습니다. 새 인물 가운데 해운대갑 조전혁 위원장과 남구 을의 김현성 위원장 등은 주로 수도권에서 활동했습니다. 또 부산진갑의 이수원 위원장은 서울 공모에 탈락한 뒤 부산에 배치되는 등 지역 활동 경력이 부족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지역 조직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법조인 출신이 8명이나 돼 법조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명문대 선호 현상도 두드러졌습니다. 사실상 원래 생각했던 인물들 그리고 지난 총선이나 지난 선거들에서 이미 얼굴을 내비치고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다 그냥 그대로 포진됐던 점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적어도 부산만큼은 그런 어떤 인적 쇄신의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았다. 이런. 무엇보다 경쟁력 있는 인사 상당수가 이번 당협위원장 공모에 응하지 않아 다음 달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또다시 바뀔 가능성도 높습니다. 때문에 향후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내부의 경쟁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부서진 요트 경기장이 수개월째 방치돼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이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지만 오히려 업체는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세한 내용을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가 위에 지어진 요트 계류장. 철근 구조물이 찌그러진 채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해변에 설치됐던 수영장은 터만 남았습니다. 잘려진 가판대 아래로 쓰레기도 나뒹 굽니다. 그렇게 좋은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냥 뭔가 쓰레기를 한동안 이렇게 다 모여서 방치한 느낌이랄까. 가을 태풍 콩레이가 남긴 흔적입니다.
이 해양레저 계류장은 지난해 태풍 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방치된 지 벌써 넉 달이 지났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해운대 해수욕장 관광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 도입이 논의된 건 지난해 초. 환경 파괴 논란 속에도 해운대구는 사업을 강행했고 민간 사업자는 5년간 영업 가능토록 협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전 확인해야 할 파도 높이 안전검사가 누락되면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해당 업체는 여름 성수기가 다 돼서야 부랴부랴 안전검사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엔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운영 한번 못 해보고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방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그거를 다시 해양 예제를 할지 말지는 저희들도 내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업체 측은 이미 20억 원 가까이 투자한 상태. 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자 구청 책임이라며 행정소송까지 고려 중입니다. 해운대구는 이번 달 행정 대집행을 벌여 방치된 계류장을 철거키로 했지만 레저 산업은커녕 논란만 부추긴 꼴이 됐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입니다. 먼저 국제신문 일면 보시겠습니다. 탄저병 동백섬, 국가가 보호한다는 제목의 기사가 맨 앞에 실렸습니다. 부산시 지정 기념물인데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동백나무, 탄저병 등의 무방비로 노출됐던 동백섬에 대해 산림청이 직접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시와 산림청은 동백섬을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적었는데요. 동백섬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면에 있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 길 먼 제로페이, 독려했던 공무원도 이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부산시가 오프라인으로 받은 제로페이 가맹점이 460곳 정도인데요. 당초 목표치인 5,000곳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특히 시청과 경찰청 공무원조차도 사용을 하지 않는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 보겠습니다. 일면 아랫부분에 동남권 원전 해체센터 올 3월까지 입지 선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었습니다. 원전 해체센터 입지는 공동 유치 전략을 고려 중인 부산과 울산이 유력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원전 해체센터 육성을 언급해 건립에 상당히 탄력을 받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1월 중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3월 중에 입지 선정에 나설 것이라는 일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어제보다 찬바람이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기온을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8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내일도 낮 기온이 11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 미세먼지 걱정부터 되는 요즘인데요. 다행히 오늘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남 서부 지역은 낮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 영동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부산을 포함한 영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2, 3도가량 높습니다. 양산 영하 2도, 울산은 영하 1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내일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절기 대안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는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에는 다시 공기질이 탁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미세먼지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있을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시립미술관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이 오늘 오후 3시 30분 부산시청 7층 접견실에서 열립니다.
오늘 위촉식에서는 패션 디자이너 정구호 씨와 미국 출신 방송인 마크 테토가 부산시립미술관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입니다. 구청장과 함께하는 수영구민과의 2박 5 행사가 오늘 3시부터 수영중학교 강당에서 열립니다. 오늘 행사는 강성태 수영구청장이 취임 이후 처음 갖는 자리로 2019년 수영구 구정 방향을 설명하고 구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구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오늘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긴 했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걸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공세 속에 유통과 관련 상품 매출은 상승세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시내의 한 대형 전자제품 매장입니다. 입구 쪽 가장 눈에 잘 띄는 공간을 공기청정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공세 속에 실내 공기까지 악화되면서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관련 전자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 앞으로 계속 좀 대기질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참에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는 가정이 늘면서 건조기 판매도 늘었고 미세먼지 제거 기능이 있는 의류 관리기 매출도 급상승세입니다. 부산에만 30여 곳의 매장을 둔 이 가전제품 전문점의 경우 이달 들어 보름 동안 공기청정기, 건조기, 의류 관리기 같은 미세먼지 관련 가전제품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에서 최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객님들이 상당히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건강가전, 공기청정기, 건조기 이런 상품들, 핫 이슈 상품들을 많이 찾으시는 편입니다.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선 초미세먼지도 씻어준다는 제품이 매진되는 등 세안 클렌징 관련 제품 매출이 늘었습니다. 식물 코너를 찾는 소비자도 많아졌습니다. 떡갈 고무나무, 아레카 야자나무처럼 잎이 넓으면서 두껍거나 잎이 많은 식물이 공기정화 기능이 더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린 인테리어로 집을 꾸미는 고객들이 증가한 겁니다. 요즘에 뉴스상이나 이런 데서 미세먼지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뜨잖아요. 그런 기사가 뜨고 나면 특별히 조금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반짝 맑음 뒤에 주 후반부터는 다시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질 걸로 예고되면서 유통과의 미세먼지 관련 상품 매출 상승세도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세계적인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음악으로 들려주는 이색 공연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놀이와 음악 공연 그리고 미술 교육이 결합된 어린이들을 위한 무대를 이만흥 기자가 소개합니다. 무대 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등장했습니다. 크기가 사람 키만한 그림책. 한 페이지를 넘기자 이번에는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 화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 나타납니다. 상냥하면서도 익살맞은 미술 선생님의 그림 설명이 아이들의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비너스에게도 옷이 없어요. 부끄러운 듯 긴 머리카락으로 몸을 감싸고 있네요. 옆에서 유모가 옷을 건네며 말해요. 어서 옷 입었어요. 유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미술관에 간 윌리를 아이들을 위한 음악극으로 제작한 이번 공연은 세계적 화가들의 그림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귀에 친숙한 곡들과 재미있는 악기 이야기로 음악에 대한 흥미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술 작품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미술의 이제 음악적인 요소들을 융합해서 전달해 주다 보니까 그림을 음악으로 이해시키려는 게 이제 저희 목적인데. 세계적인 어린이 공연 컨텐츠로 자리를 잡은 앤서니 브라운 시리즈의 부산 공연은 오는 20일까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는 또 다른 작품 우리 엄마를 음악극으로 제작한 무대가 선을 보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사상구 주례동 20층 아파트의 1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35대가 출동해 2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고 아파트 주민 40여 명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또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백양산 중턱에서 불이 나 2,3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지는 등 밤사이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하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한 혐의로 28살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대포 통장으로 보낸 피해금 4,100만 원을 조직에 송금해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73대 64로 패했습니다. 부산 KT는 양홍석이 15점, 6개 리바운드로 분전했지만 49점을 합작한 삼성의 문태영과 유진 펠프스의 공세에 밀려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19승 15패로 시즌 3위를 달리고 있는 부산 KT는 2위 전자랜드에게 3경기 반차로 뒤진 채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포수 나원탁과 내야수 이호연이 오는 21일 입대해 21개월 동안 팀을 떠납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상무에 지원했지만 탈락한 나원탁과 이호연 선수는 각각 육군 3사단 신병교육대와 논산 육군훈련소에 현역 입소할 예정입니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나란히 롯데에 입단한 두 선수는 퓨처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1군에서는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해 우선 군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영도구에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B씨에게 환자의 어깨 수술을 대신하게 하는 등 수차례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의료기기 영업사원 36살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근무 시절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검사 37살 A씨가 1심 공판 3번째 만에 처음으로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한 뒤 사실관계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때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장군의 한 이장단이 선진지 견학에 여성 도우미를 동원해 논란이 일자 군청이 지역 전체 이장단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기장군청은 최근 3년 동안 지역 내 5개 이장단에 지원된 연수 비용 등 예산이 적절히 쓰였는지 여부와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적절성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에서 비리 사실이 적발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노사가 공동 개최하는 인권 콘서트가 어제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박주민 의원, 문창용 캠코 사장과 김상형 캠코 노조위원장 등이 참가해 인권과 차별, 갑질 문화 등 주요 인권 사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캠코는 올해를 인권 경영 실행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공시한 2019년 공공기관 채용 계획에 따르면 부산 지역 18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 예정 인원이 1,2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관별로는 부산대병원이 78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75명, 한국남부발전 60명, 기술보증기금 50명, 주택금융공사 45명 등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인 기관은 7곳이었고 나머지는 늘리거나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청년 인재와 신생 벤처기업을 연결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2019년 비스타트업 청년 인재 발굴 매칭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부산 지역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으로 오는 25일까지 부산 일자리 정보망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심사를 통해 10개 안팎의 기업이 선정되며 올해 말까지 1인당 월 187만 5천 원의 청년 인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출입로 9곳에 차량 차단기를 설치해 논란이 된 용호동 LG 메트로시티 아파트에 구청이 자진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15일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공문을 보내 차단기 설치로 단지 안 도로가 공용도로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단기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대위 측은 해당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구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도로 보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6월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민간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은 406만 8천 원으로 지난 2017년 12월에 비해 22만 7천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부산에 분양이 없었지만 전년 동월 분양 내역이 집계 대상에서 제외된 해운대구의 영향으로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면적별로는 102제곱미터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가 제곱미터당 429만 3천 원을 기록했고 60초가 102제곱미터 이하는 406만 원대, 60제곱미터 이하는 377만 8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상위가 지역의 327개 업체를 대상으로 1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91, 소매 유통업은 77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전망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미만이면 경기 부진을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가운데 섬유와 자동차 부품이 70 이하로 경기 전망을 더 어둡게 봤고 신발과 화학 고무, 조선 기자재 등은 100 이상으로 업황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어제보다 찬바람이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기온을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8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내일도 낮 기온이 11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 미세먼지 걱정부터 되는 요즘인데요. 다행히 오늘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남 서부 지역은 낮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 영동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부산을 포함한 영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2, 3도가량 높습니다. 양산 영하 2도, 울산은 영하 1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내일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절기 대안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는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에는 다시 공기질이 탁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미세먼지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